얼마 전에 120억 원에 달하는 불륜설에 휩싸였던 가수 MC봉 씨가요. 이번에는 대리 처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매니저 명의로 처방받아서 복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남자니까 널 사랑할게. 그래도 남자니까 널 기다릴게. 세월이 변해도 난 너밖에는 없어. 난 네가 아니면 사랑에 목말라. 난 네가 아니면 기쁨에 목말라. 넌 어떤 누구보다 내게 남달라. 너를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해. 힘들었던 내 삶이 지친 내 어깨를 내게 기댈 수 있게. 이제 행복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가수로서 방송인으로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스케줄에 따라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군입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아를 손상시켜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입영 연기를 하였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며 참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던 MC봉 씨였는데 이번엔 대리 처방 의혹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대리 처방 의혹도 전 매니저의 폭로로 제기됐지 않습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MC봉 씨의 이 대리 처방 의혹, 이것도 매니저가 누군가에게 언급을 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MC몽 씨의 전 매니저가 다른 매니저와 통화를 하는 와중에 이러한 졸피뎀 처방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어떠한 뭐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MC몽 씨가 요청을 해서 전 매니저 박 씨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했다. 라고 하는 의혹인 것이고요. 네. 이것이 문제인 것이 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상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도 대면 처방을 해야만 하는, 대면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해야만 하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약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본인이 아무리 친분이 있는 매니저 아니면 뭐 매니저도 어차피 처방받아서 먹고 있고 나도 어차피 처방받아서 먹고 있으니까 뭐 서로 한두 알 정도 주고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 심지어 이 박 씨라는 사람은 그런 취지도 아닙니다. 대리 처방이 아니고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 아, 그렇군요. MC몽이 달라고 해서 줬다라고 다른 매니저에게 얘기하는 이 박 씨라는 분이요. 한 10년 동안 이 MC몽 씨의 매니저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어쨌든 10년 동안 이 MC몽 씨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대리 처방과 관련된 인물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녹취, 그러니까 뭐 매니저가 폭로를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 매니저가 다른 매니저와 통화를 하는 녹취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진 건데 여기서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이 MC몽 관련돼서 대리 처방된 내용은 나보다 권모 씨가 더 잘 알 것이다 권모 씨요.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권모 씨의 경우에는요. MC몽이 과거에 이제 대표로 있던 빅 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엔터업계를 떠나서 아예 좀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MC몽 씨가 이렇게 전 매니저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리 처방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 대목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대리 처방 받지 못할 때에는 이 권모 씨가 대리 처방을 받았다라는 의혹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가 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녹취록에 언급된 사람이라든지 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10년 동안 MC몽 씨를 매니지먼트했다는 이 매니저는 내 약을 MC몽에게 줬다라면서 대리 처방? 이거 나보다는 권모 씨가 더 잘할 것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MC몽 씨 입장이 궁금한데요.
MC몽 씨의 입장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녹취록이 조작이 된 것이고 나는 그 전 매니저 박 씨로부터 약을 한 알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듯이 본인이 평소에도 어차피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를 다니면서 복용받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쉽게 수면제까지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건데 뭐하러 본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처방을 받겠느냐라면서 예. 이거는 조작된 것이고 음해다라는 이제 취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가 계속이 되면서 어쩌면 한두 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바뀌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도 존재한 상황이고 사실 이 박 씨가 어떤 폭로, 악감정을 가지고 폭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던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추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한두 알 정도는 그냥 내가 약이 급하게 필요했었는데 마침 박 씨가 그 약을 가지고 있어서 좀 남는 걸 달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진술이 아무래도 좀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진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음해다 아주 강하게 부인하다가 이 매체에서 매니저의 녹취록을 들이미니까 어쩌면은 한두 알 정도는 받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양 변호사님, 그런데 다만 박나래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폭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매니저들 간에 통화를 한 게 지금 인지가 된 정도인데 이것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수사가 개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되는 죄명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개진이 되어서 어떠한 혐의점을 포착한다면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일단 이 졸피뎀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관리법상 관리를 받는 약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자 역시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본인의 이름으로 만약에 내가 정말 아픈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박 씨 전 매니저가 처방받아서 건넸다라고 한다면 그 전 매니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수수한 이 MC몽의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병원에 가서 본인이 실제 어떤 수면장애라든지 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다라면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